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네, 사회부 법조팀 한현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새벽 5시 35분쯤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고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사장의 경우는 기각이 됐습니다. 이 발부 사유를 보면은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특검이 3주 동안 진행한 보강 수사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검의 보강 수사 동안 2가지 혐의점이 더 추가가 됐죠. 재산 국외 도피와 또 범죄 수익 은닉이라는 혐의점이 추가가 됐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재산 국외 도피라고 하는 것은 최순실 씨 측으로 돈을 보낼 과정에서 독일로 돈을 보냈는데 그 보낸 과정에서 뭔가 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네. 부분을 문제 삼았고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최순실 씨 측의 말을 처음에 애초에 2마리를 지원했다가 그 이후에 최순실 씨가 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바꿔주는데 그런 사이에 국내에서는 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의혹이 취재가 되고 사람들이 그 삼성과 최순실 씨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태가 불거지니까 대놓고 지원을 못하고 그래서 우회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과정이 바로 범죄 수익 은닉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지금의 범죄 수익 은닉이라던가 아니면 재산 국외 도피죄 뭐 이런 것들이 혐의가 보강이 되면서 결국 구속이 된 건데요. 삼성가로서는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기가 많았지만 총수 일가 가운데 구속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5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석 의혹 사건 때 검찰에 소환됐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서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2008년에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때도 4조 원대 차명 재산이 드러났지만 불구속 기소돼서 이번에도 또 집행유예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부인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부회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그때는 구속영장도 청구 못했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삼성 총수 일가 가운데는 처음으로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굉장히 늦게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8시간 가까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 영장이 기각된 이후 3주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수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혐의도 2가지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추가로 되어 있는 증거 자료 같은 것들도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느라 굉장히 늦어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피의자 신문이 7시간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재판처럼 지난번에 봤던 조희연 판사가 연결을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한정석 판사가 새로 배당을 받아서 봤고요. 그리고 사람도 박상진 사장이 한 명 더 늘었고 또 혐의도 늘어난 만큼 따져볼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도 지난번과는 좀 다른 점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지난번에는 오후 2시 10분쯤에 끝났는데 이번에는 저녁 6시를 넘겨서 끝이 났습니다. 7시간 넘게 진행이 된 건데 그래서 그 사이에 3시 반쯤에는 한 15분가량 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개인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휴정을 한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오후 7시쯤에 박상진 사장과 함께 밖으로 나왔고 이후에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 판사, 검사, 변호사, 이재용 부회장 모두 식사를 거른 상태로 계속해서 신문을 받았었고요. 그 구속과 불구속 필요성을 판사 앞에서 설명을 하는 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인데 양측 모두 상당한 자료를 들고 왔고 특검의 경우 캐리어 그리고 보자기 이런 것에 싸서 각종 자료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또 박상진 사장이 둘 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거나 아니면 둘 다 함께 이제 발부가 되지 않거나 하는 추측이 있었는데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추측은 상당히 좀 적지 않았습니까? 박상진 사장의 경우 최순실 씨 지원 업무를 삼성에서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를 보면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또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법원 판단이거든요. 여기에서 살펴볼 게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이라는 겁니다. 비록 최순실 씨 지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실제로 최순실 씨와 접촉을 해서
수사했던 인물은 박상진 사장이지만 법원에서 볼 때는 이 박상진 사장이 뭐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인물 역할을 생각해 볼 때 박상진 사장의 의지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런 업무를 지시를 받고 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박상진 사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동시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특검의 수사가 조금 더 동력을 붙었을 텐데 이번에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결정이 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뇌물죄 고리가 성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른 특검의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특검은 일단 오는 28일까지가 수사기간 1차 종료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 남지 않았죠. 그래서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그 연장 필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기한 안에 우리가 더 수사를 해야 되고 이 수사를 하면은 더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수사를 이어갈 경우에 좀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서 수사를 받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뒤에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이 동시에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수의를 입고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발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그대로 계속 수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박상진 사장의 경우 기각이 됐기 때문에 잠시 뒤면 나올 텐데 지난번에 기각이 됐을 때도 곧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법원에서 법원에, 발부한 자료를 실제로 들고 이동하고 하는 시간이 걸리고 또 구치소 내에서도 뭐 개인 물품을 찾는다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박상진 사장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예. 뭐 삼성 미래전략실 관계자들도 이 부회장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 움직이면서 이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삼성 측은 또 어떤 뭐 경영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영장을 처음에 청구할 때는 예. 다른 뭐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지성 부회장이나 다른 피의자들도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만 청구한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이번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만 확보를 한 것이지 다른 경영진들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나름 배려를 한다고 한 것이지만 삼성으로서는 아마 타격이 크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또 삼성 계열사는 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걸 대비해서 전문 경영인 중심의 비상 경영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삼성에서는 지금 특검 수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한 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가장 화제의 인물은 아무래도 한정석 판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정석 판사가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정석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 3명 가운데 가장 어린 판사입니다. 나머지 2분의 판사는 부장판사인데 한정석 판사는 이번에 부장을 달고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희연 부장판사가 한 차례 기각을 했던 사건인데 후배인 한정석 판사가 맡아서 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법원 내에서 상당히 소심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재판 업무를 주로 맡아오면서 했던 인물인데 아무래도 정말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된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잠시 저희 앵커들이 자리를 교체를 했는데요. 사회부 법조팀 한현희 기자와 함께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정석 영장 전담 판사 어떤 사유들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또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발부 사유는 이렇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고요. 네. 말씀드렸던 박상진 사장의 기각 사유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또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네. 자,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됐고 발부가 되면서 사실 역사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기업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최초로 재청구가 영장이 2번이 됐고요. 삼성가에서는 뭐 구속영장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구속된 건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삼성가에서 위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총수가 구속된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건희 회장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5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때 검찰에 소환이 됐지만 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서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2008년에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때도 4조 원대 차명 재산이 드러났지만 불구속 기소돼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부회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재청구 끝에 결국 구속되면서 삼성가 가운데 1호 예. 구속자라는 그리고 불명예를 430억 원의 뇌물 공여액. 이게 지금 특검이 밝힌 액수입니다. 433억 원이고요. 이게 지금 뇌물죄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금액이죠. 네, 일단 특검이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넘어간 금액이 그 정도인 것은 아니고요. 예. 앞으로 줄 것을 약속한 금액과 실제로 제공한 금액을 합친 액수가 430억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는 서울구치소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그러면은 저기서 대기하던 상태에서 그대로 수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난 이후에 박상진 사장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나오지 못하고 아마 예. 그대로 수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는 즉시 구인영장이 발부가 돼서 일단은 구인을 하는 거죠. 예. 실질 심사가 끝난 이후에 구인 예. 영장이 발부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실질 심사를 하러 오기 순간부터. 전부터 그렇군요. 발부가 예. 됩니다. 예. 네, 구치소 앞에 지금 사실 기각이 되면은 지난번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취재진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일부 뭐 시민단체 회원들도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나오지 않고 그대로 바로 수감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데 어제 그 실질 심사를 하러 들어가는 길에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태극기를 든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무리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탄핵을 기각하라라는 집회를 하는 분들과 같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것도 연결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집회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장 그림 보여드리고 있는 게요. 지금 서울구치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TV를 켜신 분들 뭐 자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고요. 이 시각 현재 서울구치소의 모습들을 저희가 지금 현장에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오후 7시쯤에 법원에서 나와서 서울구치소로 이동이 됐는데 그 이후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앞서 영장실질심사가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이어졌어요. 상당히 전례 없이 길게 이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법원에서는 이 영장 결과와 별도로 절차상으로도 사법부 사상 최초 뭐 기록을 많이 수립했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송우철, 문강배, 이정우 변호사 등 7명 가량이 투입이 됐고요. 네. 검사도 5명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 숫자가 지금까지 영장실질심사에 이렇게 많은 검사가 투입된 것은 뭐 공식 집계는 없지만 없었던 예.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절차만으로도 사법부 역사에 기록될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런 평가를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도중에 휴정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시작이 됐는데 3시 반쯤에 15분가량 휴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후 7시쯤에 박상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나서 두 사람이 함께 구치소로 이동을 했고요. 짧은 휴정이 있기는 했지만 식사할 시간은 15분가량이니까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이재용 부회장 모두 식사를 거르고 구속 전 네.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휴정을 이용해서 검사들이 화장실을 갔는데 긴장한 탓인지 네. 한 분은 여자 화장실로 잘못 들어갔다 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저희가 시작할 때 새롭게 추가된 그런 증거들에 대해서 충분히 뭐 사유가 필요하고 구속의 사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새롭게 추가된 범죄 혐의를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법원이 판단한 것인지 좀 전망을 해보죠. 네, 지금 발부 사유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짧지만 중요한 것이 많은데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네. 3주 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서 보강을 많이 했다라는 게 특검이 자신했던 부분인데 그런 전략이 그대로 통한 것으로 보이고요. 3주 동안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또 관련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등 상당히 조사를 이어왔는데 예. 그런 전략이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도 새로 확보를 했는데 예. 거기에 관련 기록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주요하게 뭐 뇌물이라던가 이런 연결고리로 본 것 예.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혐의 중에 하나가 범죄 수익 은닉이었는데 네. 이게 정유라 씨 말에 관한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의 말을 기존에 지원해줬던 것을 다른 말로 바꿔주는데 이것을 우회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우회로 했느냐? 그 당시에 국내에서 이미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고 의혹에 대해서 각종 취재진들이 취재를 이어가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지난해 10월이었죠. 네, 그것을 대놓고 하지 못하고 우회로 지원을 했는데 특검의 논리는 이겁니다. 만약에 삼성이 주장하는 것처럼 삼성이 피해자다,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면 그것을 우회 지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태가 불거졌다면 지원을 끊는 게 맞는데 우회 지원을 했다라는 거는 다른 대가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법원에서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앞서 어제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특검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약간 특검 수사가 난항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좀 수사의 어느 부분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네, 특검에서 가장 사실 주력해왔던 네. 부분이 바로 뇌물죄와 관련된 겁니다. 특검이 수사 시작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것이었는데 네네. 그것으로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삼성과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뇌물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집중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도 읽혔었거든요. 예. 그 수사의 정점 중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이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뇌물 관련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비록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된 그 소송이 기각이 되기는 했지만 그게 특검으로서도 굉장한 법리를 검토해서 최후의 수단을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티끌 같은 그런 소망을 갖고 한 것이었는데 예. 기각이 됐지만 아무래도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앞으로 수사를 더 이어가고 또 수사기간 연장 카드도 내밀었는데 더 필요성을 더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 테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화살의 방향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와 관련된 부분으로 향하는 것은 뭐 당연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혐의를 더욱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게 뭐 뇌물죄가 확실히 확정이 된 건 사실은 아닙니다. 일단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수사가 필요하겠다라는 정도를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면 되는데요. 예. 앞으로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계속 특검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 더 추가적인 진술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